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화면, 예,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목 뉴스랩 파크라고 하는 약간 청소년이 중심이 돼서 좀 지역과 소통을 더 긴밀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문화 허브로서의 공원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하고자 했었고요. 사실 저희는 뭐 다른 팀들도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하셨겠지만 처음에 이제 대상지를 갔을 때 이게 뭐 도시의 어떤 거실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거나 뭐 좀 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광장, 좀 더 다양한 활동할 수 있는 광장이 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제일 첫 번째면서도 가장 큰 갈림길이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 공원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도시와의 관계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또 요소가 되기 때문에 도시를 좀 읽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저 중점 어디쯤에 와야 되는 건지를 좀 판단해 보고자 이렇게 처음에 진행이 됐었고요. 근데 막상 그 발주처에서 주신 굉장히 목동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읽다 보니까 의외의 복병을 만나게 됐는데 사실은 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과거에 공원이 만들어졌고 그 사이에 공원이 변화되었고 성장하였고 아니 도시가 성장하였고 그렇게 뒤쳐졌던 공원을 현재의 공원으로 현재의 도시의 맥락에 맞게 업데이트시키는 어떤 관계적 대응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셨던 그 방대한 목동 관련된 도시계획들을 다 읽어봤더니 그 시점이 당장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 한 20, 30년 이후에나 완성이 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도시가 업데이트되는 수준이 아니고 도시 구조 자체가 완벽하게 변화하는 수준의 어떤 변화를 겪을 예정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또 복병이라는 것은 그 시점이라는 게 지금 공원을 리노베이션 하면 그 생애 주기가 약 30년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그 생애 주기와 다시 겹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동에서 일어나는 지금의 재개발들을 지금 하는 리노베이션 공원 현상 설계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하면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리노베이션 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 현상이 도대체 왜 나온 거지라는 패닉에 살짝 빠졌다가 저희가 생각한 것은 그러려면 과거 어쨌든 지나갔던 과거 30년이 있으니까 과거 30년의 공원의 역사를 포용하면서도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30년의 목동을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틀로서의 공원을 또 접근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는 도시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일상의 마당이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향후에 이제 목동에서 예정되어 있는 모든 도시계획적 사항들을 저희가 추려놓은 것들인데요. 어, 지금 현재 목동 중심지구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오목공원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동 대단지 아파트들은 현재는 외부가 다 지상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마도 지금 추세를 따른다면 아마 최고급 리조트급의 최고급 아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정원, 커뮤니티, 모든 시설들이 아마 아파트 안에 다 있을 거예요. 또 도시의 중심부 역시 모든 아파트 단지가 같은 방식으로 재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적으로 목동과 이어지는 이 블록 같은 경우는 고밀지구로서 성장하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하이페리온 주상복합 같은 주상복합 단지들로 이루어진 큰 상업적 성격을 크게 띈 상업지구로서 확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오픈 스페이스를 보면 내년에 개장을 하게 된 국회대로 공원이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목동에 있는 그 운동장 리노베이션, 유수지 리노베이션, 그다음에 생태공원, 생태하천 리노베이션 그런 것들이 목동 전체를 다 관통하고 지나면서 목동 중심지를 다 감싸게 되는 상황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이 목동공원이 현재에 맞춰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쨌든 간에 미래를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최소한의 틀만이라도 좀 현재를 어느 정도 거쳐가면서 미래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러려면 아마도 지속적으로 이런 작은 스팟들이 도시의 핵심적인 어떤 사회적 공간으로서 작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계속 도시로 쏘아 보내고 다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장소가 허브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오목공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5대 공원 전체가 다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 목동 중심지구를 둘러치고 있는 이런 큰 녹지축들과 이 중심지를 보다 긴밀하게 연결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과업지시서에도 이거에 대한 제안을 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직접적인 그냥 명쾌한 그냥 오버브리지 형태로 각각에 있는 공원들과 그 주변을 지나는 건물들, 서울로 같은 형태, 그런 식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이어주는 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을 중심지로 끌어들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큰 이벤트를 하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각각의 공원들이 다 분산돼서 기능을 쉽게 나눠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공중브릿지를 제안을 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사실 목동의 인구가 향후에는 약 30에서 40% 이상 증가될 거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런 재개발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작은 공원은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고밀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어떤 이런 녹지들에 의해서 굉장히 구획되어진 이 틀로는 그 인원들을 다 수용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좀더 뜯어낼 수 있는 녹지 부분들을 1에서 3m 정도 보도 쪽에서 안쪽으로 집어넣고, 최대한 또 안쪽에서도 이런 구조 틀을 좀 뜯어내서 일부 틀을 뜯어내서 최대한 확장시킬 수 있는 유연한 공원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구조를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됐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와서도 가장 고민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공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서울숲 같은 경우도 어디 외주하는 방식으로 그린 트러스트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목동에 있는 공원들은 목동만의 방법으로 공원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운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찾아봤더니 양천구라는 곳 자체가 청소년 인구 비율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도시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고,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그 시설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운영하는 자치 운영의 방식으로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들 스스로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 어떤 체계가 없고, 대부분의 이루어지는 행사 방식들이 일시적이거나 실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와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것들이 좀 불합리한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공원 자체를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내어주면 훨씬 더 어떤 지역의 매개적인 역할로서, 그리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개수가 100여 가지를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공원에 풀어진다면 전부 다 긴밀한 방식으로 도시와 공원이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식이었고, 이제 그런 사례로서 이제 앞서 발표하셨던 시립대 김하영 교수님과 유니세프가 공동으로 조성하였던 군산의 만법광장은 그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도시 전체로 확산시켜서 작동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더 긴밀하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나머지 한 가지는 공원을 이미 30년 동안 공원이 이제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공원에서 가장 남겨져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일단 현실적으로 이식이 힘든 R25 이상의 대규모 수목 같은 경우는 존치를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R25 이하에 있는 좀 작은 나무들은 이식을 한다는 기준 하에서 공원의 구획을 설정하게 됐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일부 부분을 허물고 대부분의 녹지들을 그대로 남기면서도 공원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조를 좀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계획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크게 공원은 오픈 엣지 파크와 유스 플라자, 그다음에 어번 링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픈 엣지 파크는 기존의 이제 빌딩 공원형 성격으로 기존에 있는 수목 파브를 거의 휴게 공간화시킨 선형의 공원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중앙부는 크게 넓게 터서 하나의 광장으로서 이용할 수 있지만 세 개의 포켓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좀 광장을 확장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구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입구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경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게 되었고, 기존에 있는 테라스 부분을 그냥 위에 데크나 이런 부분들을 덮는 방식으로, 아니면 수조 같은 것도 덮는 방식으로 기존의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 공간을 조성을 하였고요. 계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고, 엣지 공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바로 공원의 녹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좁은 보행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식할 부분들을 조금 이식하고 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시원한 방식으로 또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엣지가 변경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내부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공간이지 이거는 점유하는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그렇게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간들을 조금 더 제안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전시벽과 뭐 댄스 춤 같은 걸 출 수 있는 미디어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광장 이런 성격들로 조금 채워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간들은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이제 농구장 부분이고요. 그거는 농구장으로 쓰다가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공간으로, 그다음에 그 거점 공간인 아지트 공간 같은 것들을 만들었고요. 모습은 뭐 이런 모습일 것 같고, 또 미디어 플라자 포켓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그 절토를 하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이런 벽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들을 좀 제안해 봤고요. 뭐 전시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거울벽 같은 거를 설치하고 미디어 광장 같은 거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뭐 단체로 모여서 춤을 춘다거나 아니면 춤을 가르쳐 준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잔디 같은 경우는 이제 넓게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뭐 잔디 스탠드 형식의 어떤 작은 마운틴,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어떤 스포츠 포켓, 액티비티 포켓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단차 공간들은 자연스럽게 잔디 스탠드 형식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또 앞에 뭐 안에 이끼 타워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공기 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친환경 시설 같은 것도 같이 쉘터 시설로 제안을 해서 좀 더 쾌적한 방식으로 공간을 즐기면서 광장을 쓸 수 있도록 일단 제안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